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난 어릴 때부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고 믿어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혁신이라는 단어는 곧 미국과 동의어였죠. 애플, 구글, 테슬라, 메타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아버지는 90년대 인터넷 붐이 일어날 때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서 AI 개발을 했죠. 당연히 제 주변 환경은 항상 최신 기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배웠고 10대 때는 이미 몇 개의 앱을 개발했어요. 저희 학교 친구들은 축구를 하거나 파티를 즐기는 대신 새로운 스타트업을 구상하거나 해커톤에 참가하곤 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이 기술과 혁신의 중심이다. 다른 나라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대학도 당연히 스탠퍼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연구했죠. 졸업 후에는 MIT Technology Review에서 기술 저널리스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MIT Technology Review는 1899년 MIT에서 창간한 기술 전문 저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IT 과학 매체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AI, 바이오테크, 블록체인, 로봇공학, 자연어, 처리 NLP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연구와 혁신을 분석하는 데 특화되어 있죠. 저는 이곳에서 AI, 자연어 처리 NLP, 머신러닝,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걸 취재하고 분석하고 기사로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새로운 취재를 맡게 됐어요. 주제는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영어가 당연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은 중국어, 스페인어 같은 언어들이겠죠.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AI 연구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AI와 NLP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유리한 언어는 한글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글? 한국어? 한국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유명하지. AI 분야에서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나? 저는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한글이 AI와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진 언어였어요. 한글은 음소 기반의 논리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어 처리 NLP와 OCR 광학, 문자 인식 기술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였죠. 게다가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 공항 시스템, AI 번역 기술까지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졌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혁신적인가? 왜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는가? 그 답을 찾던 중 한 역사학자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혁신 DNA는 600년 전 세종대왕에서 시작되었다. 600년 전의 왕이 현대 AI 기술과 연결된다고? 저는 이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직접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AI 연구소였습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을 연구하는 이곳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AI가 이해하고 처리하기 가장 쉬운 언어 중 하나예요. 음소 기반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모델은 다른 언어보다 적은 데이터로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죠. 그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AI는 보통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한글은 그 자체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단어 하나를 학습하려면 철자와 발음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read라는 단어만 봐도 현재형과 과거형이 철자는 같지만 발음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글자가 발음과 11로 대응되죠. AI가 언어 패턴을 학습할 때 오류가 적고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가 AI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글의 구조가 논리적이라는 것만으로 한국이 AI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유는
전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데이터 공유도 활발하죠. AI는 결국 데이터가 핵심인데 한국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데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병원, 공공행정 서비스까지 대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들은 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과거 세종대왕의 정책과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해 백성들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려 했고 오늘날 한국은 디지털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AI 연구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OCR 광학, 문자 인식 성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OCR 기술은 이미지 속 문자를 AI가 읽고 변환하는 기술로 문서 디지털화의 필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저에게 실험실에서 개발 중인 OCR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어로 된 손글씨가 있었는데 AI는 이를 거의 100% 정확도로 인식해 텍스트로 변환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보다도 한국어 OCR의 인식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AI가 구조적으로 문자를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한국은 OCR을 활용한 자동 번역, 음성 인식, 전자문서화 기술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문자 체계 하나가 이렇게까지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그리고 AI 학습 과정에서 한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균형이죠. 연구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데이터의 균형이요?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영어를 학습하는 AI 모델들은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쓰이지만 그 표현 방식과 문맥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 특정 지역의 표현이 과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어는 비교적 균일한 데이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문법, 표현이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AI 모델이 더 균형 잡힌 언어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즉, 한국어를 기반으로 학습한 AI는 데이터 편향성이 적어 글로벌 AI 연구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AI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한국이 IT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은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AI를 단순한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저를 데리고 스마트 도시 기술이 적용된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보세요. 이곳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최적의 신호 체계를 제공합니다. CCTV와 센서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자동으로 차량 흐름을 조절하고 도로 정체를 최소화하고 있죠. AI를 활용한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서울 시민들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리 곳곳에 배치된 스마트 신호등과 자율주행 차량들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행정에서도 AI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웹사이트에서는 AI 챗봇이 국민들의 문의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각종 서류를 몇 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죠. 저는 한국이 단순히 AI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AI 기술이 주로 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AI를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더 빠르게 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글이라는 언어적 강점, 데이터 활용 능력, 그리고 개방적인 정보 공유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저는 한국이 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국은 더욱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혁신을 직접 경험하며 세종대왕이 남긴 유산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오늘날 한국 사회와 IT 기술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이 탐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AI와 한글의 연관성을 연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 혁신적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그 혁신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마침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IT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던 한 연구원이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측에서는 대체 발표자로 저를 추천했습니다. 에단, 당신이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직접 발표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학술 행사에서 발표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발표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한국은 개방성과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도 모두가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게 하려는 목적이었잖아요. 당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기술 혁신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고민 끝에 발표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할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었고 저는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연구소의 AI 시스템이 자동 번역과 요약 기능을 제공해 주었고 덕분에 저는 방대한 자료를 단 몇 시간 만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AI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글이 AI에 최적화된 언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한국의 강점. 발표 당일 저는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삼성,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수많은 AI 연구 기관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저는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그 뿌리에 있는 세종대왕의 철학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발표 자료가 시스템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와 동영상 자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발표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료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기술팀이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AI 백업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복구해 보겠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기술팀은 클라우드 백업을 통해 자료를 복구해 주었고 저는 발표를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 민주화의 힘. 저는 발표에서 한국의 AI 발전이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면서 정보를 민주화하려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AI를 통해 또 한 번의 정보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특정 엘리트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연구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관점이 신선했어요. 우리는 AI 기술이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철학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혁신 방식.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AI 기술이 주로 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구글, 애플 같은 대기업들이 독점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들이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이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IT 강국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심어놓은 혁신 DNA를 바탕으로 기술 민주화를 실현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이유로 한국이 AI 분야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혁신 국가가 된 것은 단순한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과 철학이 남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백성들에게 정보의 힘을 주었듯
한국은 AI와 IT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다. 이제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컨퍼런스를 마치고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저는 단순히 AI와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을 취재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다. 기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나라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한국의 미래 가능성 기술을 넘어 사회 혁신으로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보며 한국의 혁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먼저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반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몇 분 만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고 AI 챗봇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났습니다. 만약 전 세계 정부가 한국처럼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 행정 효율성이 얼마나 올라갈까? 그리고 의료 분야의 AI 혁신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AI가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추천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사들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었고 환자들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I 의료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한국이 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철학, 오늘날 한국에 살아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며 모두가 지식을 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AI와 IT 기술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민주화하는 또 다른 혁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는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술 혁신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의 목적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MIT Technology Review의 기사를 기고하며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야? 중국이나 일본보다 혁신적이라고? 하지만 기사가 공개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니 한국이 AI와 기술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점점 더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백성들에게 정보의 힘을 주었듯 한국은 AI와 IT 기술을 통해 세계에 또 한 번 혁신을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갈 미래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혁신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한국이 왜 세계적인 혁신 국가인지 이제 이해되셨나요?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 가진 진정한 강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